4교시에서는 반복문의 사용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if문과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C나 자바랑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if문과 for문은 이제 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나 C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우리가 1교시 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배우는 학생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를 못하면 반복적으로 좀 읽어서 연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문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이제 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기식을 이제 한번 쓰고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실행하고 증가함식을 이제 이용해서 증가하고 변수값을 다시 실행하고 조건식이 참인 동안만 수행을 하죠. 반복문이라는 게. 초기식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한 번도 수행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순서도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초기식을 이제 가지고 먼저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건식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이죠. 초기식 다음에 실행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초기식 가지고 조건식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거짓이면 한 번도 수행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을 이제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오른쪽 순서도를 이제 정확하게 그 그림에 머리에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초기식이 조건식이 참인 경우가 실행이 되지만 위에서 어떠한 명령어로 수행을 하다가 초기식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조건식이 참이 아닌 것을 참이 아니면서 수행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문도 한 번도 수행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초기식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서 증감식만큼 수행하는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변수 초기값을 초기화하는 게 초기식이고 시작할 때 한 번만 수행하죠. 초기식은. 그래서 조건식을 확인해서 참인 동안 수행하고 증감식 가지고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다시 조건식 확인해서 참이냐 확인하고 다시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건식이 참인 동안만 반복해서 수행한다. 그 개념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같이 그 초기식이 위에 VAR 넘은 1이다. 넘버가 1이면 초기식을 안 적어도 돼요. 물론 이제 요거를 이제 초기식에다 적어도 되고 1인 경우 조건식이 처음식이 1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확인했을 때 참이죠. 1이 5보다 작으니까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1 수행하고 그 다음에 넘버가 1 증가되죠. 2 수행하고 그래서 5까지. 그래서 6이 되는 순간 넘버가 이제 6이 되면 요 조건이 이제 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반복문을 종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식을 여러 개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num이라는 변수와 st라는 abcdef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ct라는 변수를 다시 선언을 했죠. 넘버는 1부터 시작하고 초기식을 하나 더 뒀죠. ct는 st.length. 자, 이러한 것도 이제 처음 나왔죠. 저희들이 이제 객체지향적 방법론에서 .length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함수 형태가 아닌 경우는 메소드가 아니고 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의 문자열의 길이 6이에요. 6. 그러니까 넘버는 1이고 ct는 6 초기 값이. 그래서 넘버는 ct보다 지금 작죠? 1이 6보다 작으니까 참이니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 수행하고 그 다음에 넘버가 2 증가돼서 2 수행하고 그래서 6까지 1, 2, 3, 4, 5가 만족을 하죠. 6이 넘은 6이 되면 6이 6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출력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다. 초기 값은 6이죠. ct가 st.length가 6이니까 1이고 6이고 ct 값은 현재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넘만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한번 수행을 해보면 정확하게 요 6까지 수행하고 싶으면 넘이 ct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넘이 이제 6이 됐을 때 6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이
6인 경우는 수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초기 값을 위에다가 적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감식을 그 문장 안에 넣게 되면 둘 다 이렇게 뺄 수 있다라는 걸 수행 보여주고 있어요. 뭐 수행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게 되면 이제 무한 반복의 개념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컨티뉴와 브레이크문을 지금 안 배워서 그렇지만 그 브레이크 문장을 써줘야 돼요. 이제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컨티뉴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위에 가서 증감식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예요. 이따가 이 컨티뉴문과 브레이크문을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 다시 와서 좀 학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복문에서 좀 많이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구구단 프로그램이 반복문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좀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xy라는 변수가 있고 x는 2부터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x가 5까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같다라는 게 없으면 그 조건이 참인 경우가 같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적은 상태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2단. 그 다음에 y는 1부터 9까지. 그렇죠? 그래서 2 곱하기 1. 출력하는 게 다큐멘트 x 곱하기 y죠. 그래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9. 그 다음에 x가 하나 증가돼서 반복문 안에 지금 반복문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죠.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그 안에 물론 반복문을 이제 무수히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2단계, 3단계 정도를 많이 써요. 복잡하게 안 하고. 그래서 3단, 4단, 5단까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반드시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반복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그 많은 예제로 C나 자바에서 많이 보여주는 예제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복문의 형태는 while문이에요. while문도 반복문의 형태죠. 물론 이제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for문을 while문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기 때문에 while은 이제 그 while 가로 열고 조건식을 확인해서 조건식이 참인 경우만 수행을 해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이제 실행 문장을 수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합구하는 거. var x는 1이고 sum은 0이에요. 그 x가 100보다 작거나 같니? 물어봐서 sum은 sum 더하기 x를 하는 거예요. x를 1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부터 100까지 sum을 계속해 나가죠. 출력값은 이제 1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잖아요. 5050. 그래서 5050이 출력이 됩니다. 뭐 만까지도 뭐 위에 있는 것처럼 100대씩 만을 넣어도 되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while 1 이러면 무조건 수행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while문 안에 조건식이 1 아니면 0인데 참이면 1이고 0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1이면 무조건 이제 무한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 더하기 하고 if 만 1이면 브레이크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x가 만 1이면 종료해라. 브레이크문을 지금 안 배워서 그런데 이 조건이 참인 경우 while문을 빠져나와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부터 만까지 합은 5000, 5000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while문과 다르게 do while문은 무조건 한번 수행해서 조건을 확인해요. 이런 경우는 do라는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쓰는데 do 이래가지고 중괄로 실행 문장 쓰고 while 이래가지고 조건식 쓰죠. 그래서 문장을 수행을 하고 조건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거짓이라도 한 번은 무조건 수행하는 경우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1부터 100까지 합을 이런 식으로 이제 do while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x는 1이고 sum은 0이고 sum은 sum 더하기 x.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do 이래 가지고 조건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sum은 sum 더하기 x를 먼저 수행을 해요.
그래서 0 더하기 1, 1이 되고, x가 이제 2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인 상태에서 처음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일 때는 조건식을 확인을 안 해요. 물론 이 경우는 이제 뭐 조건식이 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x가 1인 경우는 조건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 x가 2부터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0까지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은 이제 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그 보통 무한 루프를 할 때나 어떤 조건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이제 순서적으로 수행하다가 어떠한 반복문에서 조건을 확인해 가지고 그 조건을 만족할 때 반복문의 수행의 종료를 이제 강제적으로 할 때 브레이크문을 써요. 이따가 보면 컨티뉴문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이후의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반복문의 위로 가서 증가를 하거나 변수를 감소를 시켜서 수행하는 방법이 컨티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브레이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의 브레이크랑 똑같아요. 스톱하는 거. 컨티뉴는 계속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후의 거는 하지 말고 위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제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으로 앞에서 배웠었던 for나 while이나 do while문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도 저희도 브레이크를 배웠죠. 그 이후의 거 수행 안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빠져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항상 그 케이스문 다음에 수행될 거 다음에 브레이크문을 이제 써줘야 그 이후의 게 이제 비교하거나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 종료 후에 이제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란 말 뜻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28 언더바 js.html은 v의 x는 0이고 sum은 0이에요. while 1이라고 하는 건 무한 루프라는 얘기죠. 무조건 얘를 수행하라는 얘기가 참이니까. x는 x 더하기 3, 3이 되고 x가 100보다 크냐? 그러면 브레이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00이 될 때까지는 요거를 브레이크를 안 하는 거죠. 100, 그쵸? 100이 100보다 큰 건 아니니까 100일 때까지 수행하고 101이 되는 순간 있죠. 요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sum은 x는 3씩 더해가니까 3의 배수로 더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3의 배수를 계속 출력하고 있죠. 3, 6, 9, 12. 그래서 x가 99인 경우는 if 99가 10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99까지 더해주고 그 다음에 99 더하기 3이 돼서 102가 되죠. 102가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값은 이제 그 반복문이 종료된 상태에서의 x값은 99나 100이 아니라 99에서 3을 더해 준 거예요. 102인 경우. 102인 경우 102가 10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if 102가 100보다 크다. 그래서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썸을 안 해주는 거죠. x가 102인 경우는. 그 이후의 문장은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x는 102일 때까지 수행이 되고 더하기는 99일 때까지만 수행을 하죠. 즉 x 이제 1부터 100까지 수들 중에서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티뉴문은 if문의 조건이 참이면 컨티뉴문 이후의 문장을 처리하지 않아요. 계속하라는 게 뭘 계속하라는 거냐? 반복문 위로 처음 위치로 가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 합을 구하는 건데요. 봐요. 어떤 식으로 또 할 수 있냐면 x가 0이고 sum은 0이죠. 그래서 x는 초기값 1로 했고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x는 1씩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x가 1일 때 봐요. 1 나누기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몫이 0이니까.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컨티뉴문을 만나서
x가 1인 경우는 뒤에 걸 수행하지 않아요. 즉 썸을 안 더해 주는 거죠. 출력도 안 하고.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요. 위로 가서 반복문을 수행을 하죠. 그리고 x가 2가 돼요. 그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죠. 몫이 0이니까 여전히.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컨티뉴를 또 만났죠. 그러면 이제 위로 가라는 얘기예요. 밑에 걸 수행 안 하고. 그 다음에 x가 3이 되죠. 이제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 컨티뉴문을 수행 안 하고 이제 더해 주는 거죠. 썸은 썸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3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x가 4가 되죠.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잖아요. 그렇죠? 몫은 1이고 목도 1이고 이제 그 4에서 3 빼면 1이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컨티뉴를 해서 다시 5가 되고 5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x가 6이 되면 6을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해주는 거예요.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3, 6, 9, 12인 경우만 그 썸을 더해주고 그 외에는 컨티뉴문에 걸려서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지도 않고 그 여기서 보면 document.write 안에 x를 출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if문을 만나서 조건이 참인 경우, 즉 0이 아닌 경우는 요 출력을 안 하고 느낌표는 0이다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면 이라는 거죠. x값을 3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면, 즉 3의 배수가 아니면 위로 가서 x값을 1 증가시켜서 해라. 그 이후의 문장을 수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형태는 쓰진 않지만 컨티뉴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예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x는 1부터 100까지 이제 증가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이 있는데 3을 나눴을 때 0이 아닌 경우만 밑에 거 수행하지 말고 위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위에 가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3의 배수인 경우는 더해주면서 출력해라 이런 뜻이죠. 밑에 있는 거 continue 다음에 있는 sum 더하기는 x하고 document.write는 x 더하기 문자열 칸을 띄우라는 거죠. 공백이니까.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3, 6, 9, 11에서 99까지 수행이 돼요. 그러다가 100이 되고 100이 됐을 때 또 수행을 하죠. 하지만 이제 3을 나눴을 때 그 0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101이 되고 101인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죠. 반복문이 종료된 다음에는 x값은 101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서는 102가 됐고 요거에서는 101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그 반복문에 수행된 다음에의 그 변수 값의 최종적인 값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반복문을 뭘 쓰느냐에 따라서 포문을 쓰느냐, while문을 쓰느냐, doWhile문을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최종적인 조건에서 그 사용된 변수의 마지막 값. 물론 이제 이 증감식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 최종적인 반복문이 종료됐을 때의 그 변수의 최종적인 값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코드를 볼 때 그런 거에 좀 유념을 하셔서 좀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썸 값은 어쨌든 3부터 99까지 합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결과랑 똑같고 document.write 안에 이제 p 태그를 이제 출력하는 거 한 줄 띄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document.write 안에 요 땡땡이라는 따옴표 안에 저희들이 배웠었던 HTML 태그를 쓰면 그게 그 출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HTML 태그를 수행을 하는 형태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유념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지금 13주 차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을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나 C에서 기본적인 문법, 어떤 순서적인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 그다음에 연산자 사용법, 제어, 그다음 반복문, 그다음 다음 주 아마 배열 사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바나 C에서 배우는 어떤 순서적인 형태죠. 기본적으로 뭐 연산자 같은 것도 배우고, 변수 선언, 그다음에 if문 배우고, 반복문 배우고, 그다음 배열 배우고, C에서는 이제 뭐 포인터로 넘어가고, 스트럭처로 넘어가고 뭐 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클래스 정의하고, 객체 선언하고, 그 전에 이제 뭐 if문, 반복문 다 이제 배워서 클래스 선언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죠. 자바에서는 그 클래스나 객체를 얼마나 많이 잘 다룰 수 있느냐. 뭐 그게 이제 프로그래밍 실력이 되는 거고, 어쨌든 C나 자바에서도 보면 어떤 순서적인 개념과 문법적인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if문의 제어문 사용하는 방법, 반복문을 잘 사용하는 방법, 요 개념이 역시 중요하죠. 그게 없이는 메소드를 만들 수도 없고, 포인터나 배열을 사용할 수도 없고, 나중에 스트럭처나 뭐 뒤에 객체지향적 개념의 설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요 메소드의 반복문이나 제어문을 이해할 수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자바나 C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실습을 이제 여러분들 각자 좀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이 23일까지 어쨌든 웹사이트를 1인당 하나씩 만드는데, 구글에서 삽입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많이 넣는 학생이 이제 좋은 점수를 제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2주밖에 안 남았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 기한 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에드모드에 파일을 삭제 안 하고 이제 있으니까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반드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일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이제 비대면으로 중간고사처럼 이제 시험을 치르고, 이번에는 줌으로 얼굴을 반드시 확인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입을 하고, 줌이 이제 얼굴이 확인이 안 되면 기말고사를 0점 처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반드시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보는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여러분들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주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